서울의 작은 고등학교. 늦은 오후의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3학년 교실 하나만은 불이 켜져 있었다. 박지우는 칠판 앞에 서서 대학 과정의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다. 17살의 그는 또래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박지훈, 또 남아서 공부하는구나. 문이 열리며 김윤서 수학교사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김 교사는 지훈의 유일한 이해자였다. 선생님, 이 문제 풀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지훈은 손에 든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려 했다. 그대로 두거라. 내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 김 교사는 지훈의 풀이를 살펴보았다. 역시 너답구나. 정규 과정을 넘어선 풀이야. 대학교 수학과 학생들도 이렇게 우아하게 풀진 못할 거야. 지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재능이란 건 그런 거란다. 즐거움을 느끼는 곳에서 빛을 발하지. 김 교사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울대 지원은 생각해봤니?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병원비가, 그리고 학원비도 없는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어요?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지훈의 마음처럼. 학비 걱정 없는 대학들도 있어. 장학금도 있고. 내 실력이라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애가 어떻게 명문대를. 그냥 취업해서 어머니 병원비부터 벌어야 해요. 김 교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훈이 초등학생일 때 가정을 벌였고 어머니는 중병으로 입원 중이었다.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훈의 모습을 그는 여러 번 목격했다. 지훈아, 내 재능은 특별해.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재능이요? 그게 밥 먹여주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선생님. 그냥 현실이 그래요. 김 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알았다. 하지만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아직 완전히 포기하진 말아라.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기도 하니까. 지훈은 애써 미소 지었다. 네, 선생님. 자, 이제 늦었으니 집에 가거라. 아, 그리고 내일 교실 청소 당번 학생이 몸이 아프다는구나. 내가 대신 해줄 수 있겠니? 방과 후에 30분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게요. 학교를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가방 속에는 수학 경시대회 신청서가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늘이었지만 그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참가비 3만 원이 그에게는 버거운 금액이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지훈은 생각했다. 아직 고3인데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해야 하지? 작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한 지훈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그의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계셨다. 왔니? 지훈아, 병원 다녀왔단다. 어머니 어떠세요? 지훈이 급히 물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구나. 돈이 많이 든다는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알아볼게요.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내가 어떻게든. 할머니, 제발요. 제가 도울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머니는 손자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7살의 어린 손자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다. 그에게 수학은 도피처였다. 복잡한 문제 속에서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숫자와 공식들 사이에서 그는 자유로웠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다. 미해결 수학 난제, 해결하면 상금 100만 달러. 그는 종종 이런 기사를 모았다.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 자신이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상상하곤 했다. 언젠가는.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혹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빌딩 숲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뭐가 달라질까? 아마 아무것도. 하지만 지훈은 알지 못했다. 내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날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지훈은 약속대로 3학년 2반 교실에 남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빠르게 하교했고 몇몇은 학원으로 향했다. 빗자루를 들고 교실 바닥을 쓸면서 그는 오늘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역시 그 문제는 내가 풀었구나. 점심시간에 반장 민수가 말했었다. 선생님이 내 풀이 방식이 대단하다고 하셨어. 지훈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이미 그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어머니의 수술비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교실을 청소하면서 지우는 문득 칠판을 바라보았다. 어제 자신이 풀었던 문제는 지워져 있었고 대신 새로운 수학 방정식이 잔뜩 쓰여 있었다. 복잡한 기호들과 숫자들, 그리고 긴 수식이 칠판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건 뭐지? 지우는 호기심에 청소를 멈추고 칠판 앞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일반 고등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다. 미적분학을 넘어선 고급 정수론과 위상수학의 요소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즉시 문제에 매료되었다. 이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비슷한 구조인데,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칠판에 가까이 다가가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도 잊은 채 분필을 들고 문제 아래쪽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다. 만약 이 방정식을 변형하면, 그는 중얼거리며 빠르게 계산을 이어나갔다. 수학 문제를 풀 때면 그는 언제나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간도 공간도 현실의 고민도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숫자와 기호만이 존재하는 세계. 한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마지막 등식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분필 가루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이게 맞다면? 그는 자신의 풀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직관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작해 독창적인 변형을 거친 그의 풀이는 확실히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랐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다. 아직도 청소 중이니? 김윤서 선생님이 들어왔다. 지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 선생님. 죄송해요. 이 문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김 교사는 뭔가 말하려다 칠판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지훈아, 이 문제를 내가 풀었니? 지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요. 혹시 잘못된 문제인가요? 김 교사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와 지훈의 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문제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김 교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럼 누가? 오늘 오후에 서울대 정 교수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어. 국제 수학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오신 분인데 잠시 이 교실을 빌려드렸지. 그분이 동료들과 토론하면서 칠판에 적으신 것 같아.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김 교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요? 김 교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훈아,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야. 이건 골드바흐의 추측과 리만 가설을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미해결 문제야. 수학계에서 10년 넘게 풀지 못한 난제 중 하나라고. 지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럼 제가 실수로 풀어버린 건가요? 김 교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실수라니. 지훈아, 이건 기적이야. 내가 지금 바로 정 교수님께 연락해봐야겠다. 내 풀이가 맞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 될 수 있어. 그는 흥분한 모습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자신이 푼 문제를 다시 바라보았다. 칠판에 적힌 자신의 풀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정 교수님? 네, 김윤서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바로 학교로 돌아와 주실 수 있을까요? 믿기 힘드신 일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칠판에 남겨두신 그 문제요?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풀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김 교사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흥분되어 갔다. 지우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기다렸다. 30분 후에 오신다고 하셔. 그때까지 절대 칠판을 지우면 안 돼. 내 풀이를 직접 보시고 검증하고 싶으시대. 지우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제 풀이가 틀렸다면요? 김 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설령 그렇다 해도 17살 고등학생이 이런 수준의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내 느낌으로는 내 풀이가 맞을 것 같아. 지훈의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 내가 미해결 문제를 풀었다면. 그는 감히 그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30분 후 교실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앞서 걸어오는 중년의 남성은 정중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강한 호기심이 빛나고 있었다. 정민호 교수님,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학생 박지훈입니다. 김 교사가 지훈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지훈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박지훈 학생, 만나서 반갑네. 자네가 내 문제를 풀었다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다. 네.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요.
정 교수의 뒤에 서 있던 2명의 외국인 학자들이 칠판으로 다가가 지훈의 풀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놀랍군요. 한 학자가 중얼거렸다. 이런 접근법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학자가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훈의 풀이를 꼼꼼히 따라가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흥분된 빛을 띠었다. 박지훈 학생, 정 교수가 마침내 지훈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방금 전 세계 수학자들이 10년 넘게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것 같네. 지훈의 세계가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정 교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단지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그런데 지금 제 풀이가 정말 맞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첫인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네. 특히 이 부분, 정 교수는 칠판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자네의 직관력이 정말 놀랍군. 외국인 학자 중 한 명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젊은 친구,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좌절감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김 교사가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내가 말했지?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어제의 사건은 SNS를 통해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천재 수학 소년, 미해결 난제를 푼 고등학생. 이 모든 수식어가 갑자기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야, 지훈아, 진짜 그 어려운 문제 풀었다며? 민수가 달려와 물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우연히 푼 거야. 우연이라고?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몇 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내가 그냥 우연히 풀었다고? 다른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교실은 금세 지훈을 둘러싼 학생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수학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평소 지훈과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던 학생들도 갑자기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담임교사의 목소리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반 박지훈 학생이 세계적인 수학 난제를 해결했다는 소식, 다들 들었을 거예요.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얼굴을 붉혔다. 오늘 오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지훈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교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송국? 인터뷰?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지훈은 교장실로 향했다. 교장실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민호 교수, 김윤서 선생님, 그리고 낯선 정장 차림의 몇몇 사람들. 아, 박지훈 학생이 왔군요.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지훈이 교장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그를 주목했다. 교장 선생님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소개했다. 이분들은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KAIST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지훈 학생의 재능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지훈에게 명함을 건넸다. 박지영 교수입니다. 서울대 수학과 학과장이죠. 지훈 학생,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다가왔다. 김수연입니다.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담당 교수죠. 지훈 학생의 잠재력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병원비 걱정에 꿈을 포기하려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유명 대학 교수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다니. 지훈 학생, 서울대 박 교수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학생에게 특별 입학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수학과의 전액 장학금으로 특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특별 입학이요? 네. 정규 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물론 전액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수현 교수도 덧붙였다. 카이스트도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연구 지원금과 해외 유학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꿈이 아닌가? 그가 그토록 포기하려 했던 대학 진학의 꿈이, 그것도 최고의 조건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지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비가. 박 교수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학생이 해결한 수학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수학재단에서 상금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수학재단에서도 특별 지원금을 논의 중입니다. 김 교수가 덧붙였다. 또한 우리 학교에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 치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토록 무거웠던 짐이 한순간에 덜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는 지훈 학생의 첫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김윤서 선생님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많이 놀랐지? 하지만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한 관심이야. 내 재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학교 강당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 장비들이 설치되었고 지훈은 처음으로 화장까지 받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인터뷰를 진행할 앵커가 준비실에서 지훈에게 말했다. 그냥 편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박지훈 학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학교에서 급히 준비해준 옷이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자신이 어떻게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설명했다. 수학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박지훈 학생은 어떻게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앵커가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릴 때부터 숫자들 사이의 패턴을 찾는 게 재미있었어요.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았죠. 제게 수학은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 현실이 힘들 때마다 수학 문제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성취를 이룬 비결이 있을까요? 지훈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꿈을 포기하려는 다른 학생들을 생각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김윤서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고요. 이 인터뷰가 끝나고 지훈은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의 일들을 어머니께 직접 알리고 싶었다. 병실에 도착하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병실 안에는 꽃다발이 가득했고 TV에서는 그의 인터뷰가 방영되고 있었다. 지훈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아이였구나. 지훈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엄마 병원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도 갈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힘없는 손으로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지훈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하늘이 보였다. 어제 그가 바라보았던 그 별이 오늘도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수학 영재, 10년 미해결 난제를 푼 고등학생 등의 헤드라인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명성이 가져온 것은 기회만이 아니었다. 지훈아, 오늘 또 인터뷰 요청이 3군데나 더 왔어.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지훈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광고 모델로 너를 쓰고 싶대. 지훈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수학 논문이 펼쳐져 있었다. 정민호 교수가 지훈의 풀이를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기 위해 함께 작업 중이었다. 할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다 거절해주세요. 제가 지금 논문 마감이 급해서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좋은 기회니까요. 사실 지훈은 극도로 지쳐 있었다. 학교 수업, 논문 작업, 끊임없는 인터뷰 요청, 대학 입학 준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게다가 그에게 쏟아지는 관심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다음 날 점심시간의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지훈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요즘은 모두가 그를 주목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졌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다. 야, 박지훈. 너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같이 밥도 안 먹더라. 지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슈퍼스타가 됐으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눈에 안 보이지. 그런 거 아니야. 지훈이 황급히 말했다. 민수는 잠시 지훈을 관찰하더니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농담이야. 근데 솔직히 너 많이 달라졌어. 얼굴색도 안 좋고. 괜찮아?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좀 힘들어. 모든 게 너무 갑자기 바뀌어서. 뭐가 제일 힘든데? 지훈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 천재, 영재. 이런 단어들이 부담스러워. 실수하면 어쩌지,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도 하지. 갑자기 유명해진 것도 그렇고. 게다가 지우는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해. 인터넷에서 그냥 우연히 맞췄을 뿐이라는 댓글도 봤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 놈들은 무시해. 너를 질투하는 거지. 그때 다른 학생들이 카페테리아에 들어왔다. 그들 중 몇몇이 지훈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야, 박지훈, 너 오늘 TV 봤어. 진짜 대단하더라. 한 학생이 외쳤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어디를 가든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가끔은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과 후 지훈은 김윤서 선생님의 연구실을 찾았다. 요즘 그에게 유일한 안식하는 김 선생님과의 대화였다. 선생님, 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김 선생님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지훈아, 들어와. 요즘 엄청 바쁘다며? 어떻게 지내? 지훈은 의자에 앉자마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선생님,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무슨 일이니?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 제가 정말 이런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그 문제를 푼 게 그냥 우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 선생님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그건 우연이 아니야. 내 재능과 노력의 결과야. 하지만 내 감정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해. 이런 급격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 하지만 다들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교수님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난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하시고. 정말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지훈아, 내가 천재인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 사실 진정한 천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지.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그럼 아인슈타인도 뉴턴도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었어.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배우는 거야. 하지만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는데 실패하면 모두가 실망할 거예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실망하게 놔두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 지훈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그래도 아직 불안해요. 그건 당연해.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거야. 하지만 그 불안함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내 건강과 행복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연구실을 나오면서 지훈은 복도에서 반 친구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방과 후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지훈아, 우리 PC방 갈 건데 같이 갈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지훈은 논문 작업을 핑계로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래, 같이 가자. 친구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요즘 지훈이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진짜? 너 시간 괜찮아? 민수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오늘은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있고 싶어.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지훈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학 천재, 난제 해결사 같은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17살 고등학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지훈이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많이 좋아졌어.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어머니 곁에 앉았다. 다행이에요. 이제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어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훈아, 너는 어때?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좀 힘들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자기 변해서.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김 선생님과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냈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유명해지고 대학에 가고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가치는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명성이나 성공이 아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하루가 지훈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 날이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재능과 함께 그것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방법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논문 초안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쉬었으니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이 수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훈은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재능 있는 학생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물론 여전히 그 수학 난제를 풀었던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주목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룬 리만 가설의 확장 개념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정민호 교수가 강의를 마무리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특별 전형으로 조기 입학한 그는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대학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박지훈 학생, 잠깐 시간 있나요? 정 교수가 다가왔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네, 교수님. 다음 주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 수학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함께 가면 어떨까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미국에요?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계에서 당신의 접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수학자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지훈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큰 기회네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지훈은 캠퍼스의 봄 풍경을 만끽했다. 벚꽃이 만발한 나무들 아래로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전화를 꺼냈다. 어머니, 저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제 논문 발표 때문에.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지갑에서 꺼냈다. 중학교 시절 그가 처음으로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의 사진이었다. 그 옆에는 웃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보면 많은 것이 변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크게 나아졌다. 지훈의 발견으로 받은 상금과 장학금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지훈 자신의 내면에 있었다. 처음의 혼란과 부담감은 점차 자신감과 성숙함으로 바뀌어갔다. 여전히 가끔은 불안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런 감정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지훈아. 고개를 들자 대학교 동기 유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자치회 회의 시간 다 됐어. 같이 가자. 지훈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대학에 와서 그는 수학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과학봉사 동아리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도 그중 하나였다. 미국 간다면서? 부럽다. 유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응. 아직 실감이 안 나. 지훈이 대답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 유진이 물었다. 근데 솔직히 물어봐도 돼? 그때 그 문제 정말 우연히 풀게 된 거야? 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씨가 맑았다. 처음에는 나도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리 봐.
그건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 준비된 순간? 응.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오랜 시간 수학을 사랑하고 문제를 풀면서 쌓아온 직관이 있었거든. 그게 그 순간에 빛을 발한 거지. 유진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저 수학이 정말 좋을 뿐이지. 학생회관에 도착하자 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지우는 문득 고등학교 교실을 떠올렸다. 무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던 그날,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잠시 혼자 남아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그가 최근 몰두하고 있는 새로운 수학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시작한 연구였다.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빌려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종 모양 클릭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캠퍼스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그가 좁은 원룸에서 바라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은 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더 이상 멀고 닿을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해독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수학적 패턴으로 보였다. 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문제와 발견하지 못한 진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그의 첫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럴지 모른다. 때로는 청소하는 심부름 같은 사소한 일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늘 밤 또 한 명의 학생이 어딘가에서 교실 칠판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 학생에게도 우연과 필연이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마치 박지훈에게 그랬던 것처럼.